바로 영화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기존 터미네이터 2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라는 논문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중우주에 대한 개념을 잠깐 언급을 해줬었어요. 인공지능, 터미네이터의 인간화거든요. 인간화. 사라 코너라는 캐릭터에게 있어 터미네이터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존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물이죠. 영어로 해석을 들어봐도 와시냐 후냐 이거 갖다가 이제는 말을 바꾸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번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서는 그 사라 코너가 터미네이터한테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합니다. 그 인공지능을 하나의 사물이 아닌 사유할 줄 아는 하나의 존재로서 인정을 했다는 소리죠. 사라 코너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조금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름을 붙인다는 행위는 하나의 의미와 상징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을 우리가 볼펜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볼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잘 활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볼펜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그 세계에 존윅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한테 이 볼펜을 흉기라고 가르치고 이거를 그 세계의 존윅에게 한번 줘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글을 쓰는 용도가 아니라 몇 명을 죽이게 되는 용도가 될지 모르는 거죠. 이름을 붙이고 명명한다는 거는 그 존재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계를 극도로 경멸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사라 코너가 터미네이터에게 칼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자체만으로 사라 코너의 내면이 변화되었거나 혹은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터미네이터가 그 칼이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들은 다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사라 코너만큼은 절대 안 부르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해 봅시다. 과연 터미네이터 같은 인공지능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계를 사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인정을 해야 할까요? 현대의 인공지능은 인터넷과 그 데이터로 변환 가능한 모든 정보나 환경들을 다 취합한 그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알고리즘과 정보를 교환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자 개체로 발전하고 있어요. 실제로 알파고하고 인간의 바둑 대결은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발급받은 로봇도 등장을 했죠. 소피아라고 작년 2018년이죠. 2018년도에 내한을 했던 그런 로봇도 있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특히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인정을 해줘야 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가져다줄 미래는 인간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줄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많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빈부격차 역시 지금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우리는 로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죠. 혹시 그 불쾌한 골짜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1906년 그 에른스트 옌츠가 이제 처음 언급한 개념이고 1970년에 그 일본의 그 모리 마사히로가 정립한 이론이에요. 로봇이 사람과 흡사하면 흡사해질수록 호감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극도의 거부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인간과 계속 동기화가 진행이 되고 동일시 되다 보면 그 거부감이 극도의 호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호감을 올라가다가 또 불쾌감, 다시 극도의 호감. 여기가 이제 불쾌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터미네이터를 보면은 그 불쾌한 골짜기를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로봇 같은 연출이 많기는 해요.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지만 인간 같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선 할 수 없는 액션들을 보이기 때문에 불쾌한 골짜기로 빠지지가 않죠. 하지만 그 영화 AI를 보면 거기 나오는 로봇들을 보면서는 불쾌한 골짜기에 빠지기가 쉬워요. 굉장히 인간 같으면서 아주 순간적으로만 로봇 같은 모습이 딱 스치듯이 나오거든요. 즉, 로봇을 다룸에 있어서는 AI가 조금 더 현실적인 인공지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화 AI에서는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로봇이나 아이를 대신하기 위한 로봇, 즉 인간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구매하는 인공지능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만 된다면야 인간성 상실이라는 철학적인 문제는 야기될 수 있겠지만 뭐 인류의 멸종으로 우는할 만큼의 뭐 문제가 생길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자, 아무튼 불쾌한 골짜기로 돌아옵시다. 불쾌한 골짜기는 바로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과 비슷해지면서 드는 이물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인간은 인간 스스로 보호 본능이 있죠. 그 보호 본능을 어느 정도의 울타리를 두고 딱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과 굉장히 흡사한 상태로 여기를 침범해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생기는 불안감, 불안함,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럼 그렇게 들어온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억누르려는 의지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해 구축이 되어 있고, 인간 스스로 개발을 하고 프로그래밍 하면서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해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물고 뜯고 씹고 즐기고 싸우고 아주 난리 낑까당 난리 부르스를 치는 종족이죠. 보세요. 인공지능은 인간이 다 만들고 개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인공지능한테 인간에 대한 보호,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라는 과제를 부여해 놨을 겁니다. 근데 자, 상황을 보면 인간을 그냥 그대로 풀어두게 되면 저렇게 싸운단 말이야. 전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로봇은,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억압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영화 아이로봇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더 추가되는 문제가 뭐냐면 인공지능한테는 동정이나 감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보다는 실리를 따지게 되고, 이 부분은 분명 인간 세상에서 크게 이물감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베르가 어떤 인물이에요? 그 실리하고 법을 우선으로 내세워서 범죄자들을 처벌했는데 결국에는 도덕적인 괴리감을 벗어던지지 못하죠. 근데 인공지능은 여기에 도덕, 괴리감, 죄책감, 이게 없는 거예요. 글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점철된 사회가 좋을지 안 좋을지. 저는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럴 뭐 자격도 없을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조차 내가 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제 취향을 알아내서 영상을 추천을 해주니까, 그리고 그게 유튜브를 즐기는데 편하니까, 참 이거 참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좀 많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빠이 뾰로롱.